3단은 이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자, 그러면 토론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토론의 개념. 토론이란 특정한 논제에 대하여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대립되는 두 편이 각각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정명해 나가는 합법.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근거대로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허점이 있으면 그 허점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해 나가는 합법이 토론이야. 토론의 유형 밑에 보면 고전식 토론하고 반대신문식 토론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반대신문식 토론이야. 교차조사식 토론이라고 하는데 고전식 토론은 찬성 측 반대 측이 각각 한 팀이 되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론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찬성 입론, 반대 입론하고 이제 서로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전식 토론이라면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입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들어간다면 반대 신문이 들어가는 거야. 반대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 입론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찬성 1위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찬성 1위 또 반대 신문을 하고 요게 뭐냐면 우리가 할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 요거는 20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203페이지 보면 교과서 날개에 나오는데 고전식 토론 여기 입론 사이에 반대 신문 들어가고 또 반대 입론하고 난 다음에 여기 사이에 찬성 측에서 또 반대 신문하고 그게 들어가는 게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 자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부터 해야겠지, 그지? 자, 준비는, 논제가 뭔지 논제 분석해야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논제 분석한 다음에, 논제 분석에는 용어, 개념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 쟁점이 뭔지, 쟁점은 이제 그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쟁점이라 그래. 쟁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해야겠지. 자료 분석하고, 그지? 내가 찬성이면 찬성 근거 마련해야겠지. 그리고 논정 구성하고, 이런 게, 요게 준비하기고, 자, 입론 작성하지. 논정을 구성하고 입론을 작성한다. 토론하기는 입론하기, 질문하기, 반론하기, 최종 발언하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이 끝나면 평가단과 청중은 토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하기. 자, 평가는 주장이 명확했는가, 근거가 타당했는가, 신뢰성이 있나, 반박이 논리적인가,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평가학이야. 그러면 토론의 논제 볼게. 논제는요, 일단 토론할 주제지, 그지? 논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목이나 주장, 즉 토론의 주제를 말하는 거. 토론의 논제는 토론의 주제다. 자, 어떤 게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찬반이 나눠야 돼. 찬성 반대가 나눠져야 된다.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안 되지. 그건 찬반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찬반 나눠져야 되는 거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집 개인 문제 갖고 토론하진 않아요, 그죠? 토론 집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 내 개인 문제 갖고 토론하진 않겠지, 그지? 그리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여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논제로 선정되고요. 그리고 논제의 종류는요. 자, 종류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쟁에 있는 논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볼 것은 이 정책 논제고 사실 논제는요.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야.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해롭다. 해로운지 아닌지. 그지? 역사적 사실과 법정 재판, 그리고 인사청문회 토론 등이 이게 사실 논제에 들어가는 거야.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사실 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논제는 옳다 그러다. 자, 좋다 그러나 나쁘다 그러나 가치 판단을 나리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건데 옳은가 그런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렇다, 옳다, 옳지 않다.
자, 가치 논제에 대해 각자 판단을 내린 뒤 근거를 찾다 보면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거 가치 논제답게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논제는요. 사실과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어떤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전자 조작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중단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요. 자, 새로운 정책, 제도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변경하기 전 단계에서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 등을 논의할 때 정책 논제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 쟁점이라고 했지. 우리 있잖아. 준비하기 위해서 맨 먼저 쟁점 확인하라 그랬지. 그지? 쟁점. 그러면 쟁점이 뭐냐? 쟁점은요. 자, 쟁점은 찬반이 갈리는 그 부분이야. 처음에 필수 쟁점이라는 거 있어. 필수 쟁점. 정책 논제에서 필수 쟁점. 자, 문제가 심각한가? 찬성 측은 당연히 심각하다 그랬겠지, 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한가?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익은 얼마인가? 효과와 개선이 처음에 뭐야? 문제의 심각성. 찬성층은 어떻게 해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책 논제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잖아. 그치? 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찬성적 주장이겠지. 그치? 반대층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문제 해결 방안, 제시된 정책을, 자, 정책 논제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정책을 뭐 해야 한다. 자, 제시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찬성측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고. 반대측은 그 문제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막 의무투표제 했을 경우,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현재 투표율이 낮은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반대측은요, 이게 실행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나와야겠지. 반대측은 그지? 그리고 이제 방안의 실행에 따른 그러면 뭐 아까 의무투표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도입하고 난 다음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가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반대측은 그거 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필수 쟁점 3개 다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해결 방안하고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효과 및 개선이. 다시 처음에 뭐라고? 필수 쟁점 3개. 첫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한지 아닌지. 심각성.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하고 그게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 만일 이게 해결 방안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이익이 얼마만큼이다. 요게 3개가 필수 쟁점. 그러니까 정책 토론에서는 이 필수 쟁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3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논제 표현 옆에 한번 볼게. 논제 표현은요. 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의성이 있는 논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시의성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논제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 자, 논제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담는 거야. 긍정문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투표 연령이 낮춰졌지, 그지? 그래서 올해 총선부터는 고3들 4월달 했으니까 4월 이전에 생일인 고3들도 투표를 했어요. 선거 연령이 낮춰졌는데, 이제 여기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가 전책 논제야.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라는 지금 정책 논제야.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논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 측 입장? 찬성 측 입장에서 뭘로? 긍정문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지? 긍정문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자, 정책 논제를 하려고 하는데 찬성 측과 반대측을 나누고 쟁점을 선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쟁점이 뭐예요? 그러잖아, 그지? 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 의견이 갈리는 부분,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을 쟁점이라 그러고요. 다시 말해 찬반 양측이 각각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정책 논쟁을 토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다루나요? 자, 윤수랑 선유가 대표 인물이네, 그죠? 그러니까 정책 논쟁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필수 쟁점이라고 금방 선생님이 3개 보고 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뭐야? 해결되었을 때 이익이 있는가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등이 필수 쟁점이야. 이게 정책 논제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등의 질문을 통해 쟁점을 잡고 쟁점별로 논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논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논리를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게 논쟁이야. 쟁점별로 논쟁을 구성하려면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되고 이 근거의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야. 다시 논쟁 구성 요소는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이 근거가 타당하다는 이유, 이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까지 필수 쟁점을 잡고 쟁점별 논쟁을 구성해 오세요. 자, 볼게. 토론의 논제 진술 방법은 자, 일단 찬성 반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찬성 측 입장에서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되고 의문문, 부정문, 모호한 표현 안 된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공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자, 정책 논제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 정책 논쟁은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정책 논쟁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논제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 찬성 측이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 논쟁이라 그러고 반대 측은요 반증 책임이 부여되는데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은 이게 실행했을 때 좋은 점이 왜 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고 반대 측은 이거 하면 필요하지 않다를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했을 때 불이익이 더 많다를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쟁점 뭐라 그랬어? 의견이 찬성측, 반대측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필수된 쟁점은 논제 유형에 따라 반드시 언급해야 될 거. 우린 지금 정책 논쟁이니까 자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효과와 이익은 꼭 필수 쟁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책 논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 방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야.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고,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건 정책 논제에 들어간다. 자, 논쟁의 구성 요소는 타당한 논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타당한 논쟁 뭐야? 찬반 양측의 주장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주장이 있어야 되고, 주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타당한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논쟁의 구성 요소. 논쟁의 구성 요소 뭐라고? 주장, 근거, 이유. 다시 주장, 근거, 이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건 되게 길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잘라서 할 거야. 길어가지고. 자, 두 학생이, 한 사람은 찬성측, 한 사람은 반대측. 선유랑 윤서였지. 앞에 글쓰기 할 때 나왔던 애들이네. 그지? 자, 처음에 주장은, 찬성측의 논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금 문제 상황, 심각한 문제이다. 자, 쟁점, 우리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문제가 심각한가? 자, 찬성층은 심각하다 이러지, 그지? 뒷받침할 근거가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걸 갖다가 근거로 들었네, 그지? 그러면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뢰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어. 그 근거가 타당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이므로 신뢰성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층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야겠지, 그지? 주장이 현재 투표 제도는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얘기해가지고 논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요, 민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 19세 이하는 행위 무능력자, 아직 미성년자라는 소리지. 그 민법을 근거로 삼아 타당성을 획득했지, 그지? 자,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은 투표 행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근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모두 논정을 잘 구성해 왔나요? 지금부터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기 위한 입론 작성을 해봅시다. 입론은 찬성과 반대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론은 뭐냐? 자, 찬성 반대층의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 입론을 작성할 때는요,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우리 3개. 자, 필수 쟁점법. 문제가 심각한가? 그리고 해결 가능성, 해결 방법하고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익이 뭔가? 그치? 그러면, 네, 근데, 윤서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 뭐예요? 했는데,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은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층과 반대측 토론자가 상대층 토론자에 질문하여 상대층의 논지에 반박함으로써 성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입론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입론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이런 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토론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입론하고 난 다음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입론한 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 신문에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나요? 어떤 내용 질문하냐고 하니까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 얘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질문해야 한대. 앞에 금방 찬성측이 입론했다 그러면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걔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허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상대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댈지 미리 준비해 두면 반대 신문을 진행할 때 유리하겠지요. 자, 입론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자, 찬성 필수 쟁점. 문제가 심각한가? 자, 일단 입론을 할 때는요, 찬성측에서는 개념잖아. 주요 용어를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 거야. 찬성측만 하면 돼.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속되어 가지고 조치가 시급하다고 얘기해야겠지. 그지? 그런데 반대쪽은 어떻게 이거 앞에서 개념 정리했으면 개념을 점검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조치가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쟁점 2는 해결 방안이야. 제시된 방안에 해결 가능한다고 얘기해야겠지. 그리고 실행 가능하다고 밝히는 게 찬성측이고, 자, 쟁점 2는요, 해결된다는, 이거 했다고, 실행했다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실행 가능도 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겠지. 그리고 쟁점 3은 이익 효과잖아, 그지? 효과 있다고 해야겠지. 그지?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크다고 얘기해야겠고, 근데 반대처는 아니다. 이익보다는 이거 하면 비용이 더 크다. 정책에 따른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이익이나 효과보다 크다. 불이익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야? 필수 쟁점. 이게 뭐라고? 필수 쟁점이고, 그 다음에 옆에 기퉁이 보면, 자,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 내가 얘기한 게 맞는 말이야.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걸 논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한 근거를 들어 밝혀야 됩니다. 자, 논증 구성 방법 아까 세 개지. 주장, 근거에 대한 이유. 그지? 다시. 논증 구성은 주장, 근거에 대한 이유. 이 논증 구성을 바탕으로 입론을 작성한다. 자, 반대 신문직은 찬성 측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두 사람이 하는 거야. 토론자 각 개인은 입론, 반대 신문, 반박의 세 번의 발언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하고 하니까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토론 중에 수기 시간 잠깐 같이 생각해 볼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반대 신문식 토론 찬성 입론하고 난 다음에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 1이 입론하고 찬성 1이 반대 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쟁점 1 보면 주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국가인권의 의견, 그리고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의 의견이 있고,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 그지? 신뢰할 수 있다. 반대청의 논증은, 자,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바꿀 필요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민법을 들었어. 왜요? 자, 그리고 민법에 뭐야?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투표 행위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는 투표 행위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 입론은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입론이고,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 이제 토론한다. 사회자. 자,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사회자 역할 논제 제시한다. 그죠? 논제 제시하고,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방식 안내하고요.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럼 먼저 찬성 측 1토론자,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에 맞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자, 찬성 1, 투표 중요 핵심의 개념 밝힌다 있지, 그지? 투표 연령이라 해가지고 핵심 용어의 개념을 먼저 밝힌다. 그건 찬성 첫 번째 입론자가 하는 거야.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거권하고 투표 연령의 개념을 정의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만 19 이상 되어야지 선거권이 주어지고, 선거법에 따라서 이건 정해놓았다. 선거법이 이걸 딱 만 19세라고 정해놓았다.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투표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데, 미래하면 또 우리가 아니냐, 청소년 아니냐. 근데 청소년이 투표를 못해. 그러면 이거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해서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자,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이건 이제 문제 상황이겠지. 문제 상황이 뭐야?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정장 청소년인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벌써 투표 연령을 낮추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게, 해결 방향으로 하자고.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정권 부여받으니까 기본적인 권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미래에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결 방안은 투표해야 된다. 투표해야 된다네.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자,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가 해결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다. 따라서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한 번 더 주장하지, 입장을 표명하지, 그지? 자, 사회자 역할 뭐야? 논제 소개하지. 그리고 규칙, 순서 알려주고 잘 지키도록 하고, 공정하게 토론 진행하는 말하면 잔소리고,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면 그거 통지해줘야 됩니다.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이러면서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자, 문제 상황이 뭐니? 문제 상황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래의 정책 결정하는 일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권이 침해된다. 해결 방안은 투표 영향을 낮추자. 그지? 그러면 인권 침해도 해소되고 청소년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익과 효과, 청소년들이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 토론자께서 바로 봐. 입론하고 반대 신문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읽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반대 신문은 뭐야? 상대방이 입론할 때 말한 허점을나 오류를 지적하는 거지, 그치? 자,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 유권자 수가 많아진다면 고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상대방이 지금 내용 오류를 지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찬성일이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잘못했다 자기 인정하고 순정하지, 그지? 투표하는 전체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지? 그럼 투표율이라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반대의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권 침해인데, 그러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17세에서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보충 설명을 해주지, 그지? 자, 찬성측 입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용의 정의가 들어가. 투표 연령, 선거권 용의 정의가 들어갔고요. 문제 상황 들어가고, 그리고 해결 방안, 투표 연령 낮춰야 한다. 이익과 효과는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표율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현재 투표자하는 투표 인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찬성 1이 제시한 객관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찬성적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찬성측 여기 1토론자의 정명의 부담인데, 찬성측 제1토론자의 입론은 토론 전체 방향을 자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하므로 토론의 핵심 요소인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찬성측 제1 입론자는 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의 성격을 과거의 현재 자료를 통해서 특정력 있게 분석하고, 자신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걸 정명의 부담이라고 한다. 찬성측 1토론자, 입론한 토론자가 개념도 설명하고 토론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측 입론하는데 요거는 잠시 5분만 쉬었다 해.